자, 오늘 이제 강의 목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다발.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주도주도 없고 이거는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옛날처럼 뭐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일부 종목들만 시세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갈 곳 있는 자금들이 신규 상장 쪽으로 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투기성 자금들이 같이 몰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을 또 꼬시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점권에 있는 종목에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매매를 집중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상담을 하면은 고점권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물려버리면 마이너스 20%는 금방 내려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먼저 선취를 해가지고 이 종목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지 항상 그거를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있죠. 강의적인 그런 부분에다가 또는 정보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 돈다발 이슈. 그리고 틈새 종목에 짐색을 하라. 주도주가 없으니까는 신규 상장주 같은 틈새 종목군들이 있죠.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쟁력 자체가 고인물이 쌓이듯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으면은 어떤 시장에 와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이 뭐 약세장이 나오더라도 그런 종목군들 같은 얼마든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제가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서 어떤 애들이 올라갔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정말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죠. 저는 반도체 내에서도 디램보다는 디램은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그죠? 저장 용도예요. 반도체가 딱 두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저장을 인식해주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디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낸드 플래시. 이것도 낸드 플래시도 디램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집중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50% 정도 이점에 이상의 이제 가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어때요? 미국의 업체들, 인텔이라든가 퀄컴, 이런 회사들, 또 대만의 시총 1위 기업,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TSMC.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가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불과 요거밖에 안 돼요. 한 자리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의 지금은 중국 업체에도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를 꼭 집어서 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3배 정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왜 시장 규모가 작을까요? 단순하게 저장 장치예요. 그냥 저장 용도의 이제 반도체예요. 근데 그런 용도도 뭐 요즘에 4차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임새는 많을 거예요. 다만 시스템 반도체는 얘기가 틀립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해당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는 무려 메모리의 반도체에 비해서 3배 정도가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보다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쪽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1위. 파운드리 업체가 뭡니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팹리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팹리스는 칩의 설계를 담당해요. 칩의 설계. 그러면은 칩의 설계를 담당하면은 그 설계를 담당했던 애들이 이렇게 생산을 해달라. 어디에다가 주문 요청하겠습니까? 공장 시설이 있는 데들. 대량 생산
여기에 따라서 칩 설계를 했으면은 요거를 똑같이 모조품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100만 개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100만 개를 갖출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위탁 생산업체.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종합 반도체에서 위상을 이미 띄워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역량만 조금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업인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TSMC가 삼성 반도체를 지금 이제 어때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양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제 공정 기술도 삼성이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인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쪽 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자, 절대적인 강자가 누구냐? 비메모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팹리스 있죠. 칩의 설계를 담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돈이 됩니다. 그러면 칩의 설계를 담당하는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우리 시장님들. 퀄컴.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퀄컴. 인텔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퀄컴. 아,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진짜. 예,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6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규모 자체가 300억, 400억, 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도에서 어때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 매출액이 종업원 수가 70명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1000억대로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이 터졌어요. 작년도에. 예, 주문량이 계속 밀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 유일하게 공조, MOU 체결을 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만 증시 시가총액 1위 TSMC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유일하게 MOU 체결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지금 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잡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은 디램, 메모리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예, 시장 기대치보다 하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상 초월. 그 정도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지금 낮게 낮고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도 꺾이고 수요도 급감. 예, 그래서 이제 상조하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상반기는 떨어지고 하반기로 가면은 서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디램 가격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작년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때요?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메모리, 서버, 디램,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주문량이 많이 물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서서히 급감하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이 오더가 떨어질 겁니다. 하반기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별개로 정말 남들은 이렇게 하방을 꼬라박고 있는데 반면에 올라가는 애들이 딱 이쪽 애들이에요. 비메모리. 기억하세요. 삼성이 바이오하고 차량용 저기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예요. 여기다가 돈을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 비메모리 쪽에 해당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이 회사도. 엉덩이가 무거운데,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소개 좀 해주세요, 디베이스 전문가님. 그러면 이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웍스, 팹리스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모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LG. SK는 하이닉스를 품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가 있죠.
LG는 반도체가 없어요. 그죠? 예. 실리콘웍스를 이제 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매출 규모라든가 영업이익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비메모리 업체 내에서 가장 예, 수익성이 높고요. 수익성이 첫 번째 높고 여기에 따라서 매우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응? 정말 바이오하고 비교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어때요? 주가 자체가 현재 예,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원대. 한번 작년도에서 한번 찍었거든요. 6만 원대까지.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내려간 상태인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물량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4만 5천 원, 5만 원대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테스트. 자, 팹리스가 있으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공장. 자,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대량으로 해서 생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장 시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 보여 있는 회사한테 오더를 떨어집니다. 그게 파운드리예요. 위탁 생산업체.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예? 패키징. 패키징이 뭐예요? 예, 감싼다는 뜻이에요. 포장한다. 테스트 업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전문 업체가 누굽니까? 테스나.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D램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하향 곡선을 띄고 있는데 의외로 있죠. 조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패키징. 패키징은 감싸다는 얘기죠. 감싸다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감싸다. 여기에 따라서 테스나가 아니고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응? 예,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 예, 네페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마지막으로 해서 예, 테스트 검사하는 겁니다. 패키지가 감싸는 거고 포장하는 거고 마지막은 검사하는 단계예요. 그 누굽니까? 대표주자.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었죠. 오늘도 급등해 났다가 눌렀는데 이 종목군들은 세력성이 조금 강한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나고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DBS 전문가가 특별하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핵심주들 있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쪽을 한번 이제 중요하셔야 됩니다. 네, 이쪽 애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자, 벌써 20분이 됐네요. 아이폰 자체가 폴더블 폰 예상 컨셉트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림?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갤럭시 폴더가 비슷해요. 근데 갤럭시 폴더보다 어때요? 디자인 자체가 좀 더 약간 조금 애플만의 그런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애플만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딱 보자마자 세련됐구나. 갤럭시 폴더보다는 세련됐구나. 이거를 만약에 언제쯤에 생산할까? 응? 하반기는 틀릴 거고 분명히 내년도일 거예요. 내년도. 응? 그러면은 애플하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기술력 때문에 이거를 출시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때요? 폴더블 쪽은 지금 많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OLED 장비, 소재. 이쪽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은 이쪽 애들이 다른 쪽에 있는 애들보다 확실하게 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응? 예, 그러니까 OLED 장비하고 소재 쪽은 제가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IT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시면 제가 내일까지 대박스쿨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 올라갔던 애들입니다. 방탄소년단. 저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 제가 아이돌 가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저도 옛날 사람이고 옛날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세영님 노래 듣고 자랐고 여기에 따라서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런 가요를 좋아하지 아이돌 가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들의 동영상을 제가 딱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 2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응? 그 정도로 뭔가가 있어요. 예, 뭔가가 있어요.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해서 홀린다는 얘기죠. 홀려. 예,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핫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새 앨범이 5일 만에 300만 장이 이제 주문이 됐대요. 예, 돌파. 300만 장.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옛날에 90년대 정도에서 그때 100만 장, 200만 장 이런 얘기가 나섰는데 와, 지금 보니까 좀 새롭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13일, 그러니까 10일 정도에서 컴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3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이제 쇼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예, 이미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LB 세미콘이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해서 연관이 관련해 가지고 같이 지금 동시 수혜주를 이제 부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은 지금 고점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고점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만약에 3월 달 말 정도라든가 예, 그때 정도에서 만약에 눌러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컴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대응하십시오. 네,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추천을 안 합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재료가 있고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계신 분은 4월 12일, 13일입니다. 그렇게 재료가 이미 어느 정도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는 어때요? 이미 어느 정도로 올라갔죠. 올라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